오늘 선택한 책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라고 해서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과학 대중서가 정말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학 대중서도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이 과학 대중서인지 읽으라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교양과학서가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슈테판 클라인이라고 독일에 계신 분인데 본래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셨죠. 그리고 또 생물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부러움은 과학자거나 수학자일 때 거의 항상 철학이나 역사학이 같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어떤 지평에서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엮어내는 힘이 동양에서 쓴 작가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건 정말 운명이야. 살면서 대부분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연이라는 거를 어떤 기회나 행운이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도 이 chance라는 단어의 어원뜻 자체도 그렇다라는 거를 보면 그걸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막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막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이렇게 읽을 때는 전 세계에 재해가 정말 많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극복하면서 정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우연조차도 예방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 기승전결처럼 운명이라는 착각이라고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만든 세계 챕터 2 그리고 우연히 두려운 사람들 맨 마지막에 결국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우연이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하찮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연이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 우연을 어떻게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잘 해석해내고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워낙 베이직하게 과학자이시고 쓴 책들도 전부 다 과학 교양서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 많습니다. 맨 처음 시작도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분이 젊었을 때 홍콩에 근무했다가 나중에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택시를 탔는데 외국 사람들은 성이 좀 다 독특하고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보고 너무 특이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그 택시 운전사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막 그러면서 이제 울음범벅이 되고 막 이런 스토리 남의 일 같지만 이런 일 사실 삶에서 다 한두 번씩 있게 되죠. 정말 저도 살면서 하늘이거나 수호천사거나 뭐가 개입했던 거야 라고 느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여기서도 아주 충격적이었던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못하는 게 9.11 사태 때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극적으로 그 직전에 빠져나와서 불행한 사고로부터 목숨을 거두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산타 도밍고로 가는 비행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게 다시 폭파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그 전날 9.11 건물을 빠져나왔다가 다음날 뉴욕에서 출발하는 이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확률은 사실 그 자체가 0인 거고 반드시 그 중에 몇 명은 9.11 빌딩에 있던 사람이 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죽었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거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을 굉장히 바라기도 하잖아요. 로또 복권이 실제로 1억 4천 받을 확률이 1억 분의 1보다도 낮은 거죠. 근데 최근에는 로또 복권은 다 자기가 번호를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번호를 쓰게 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복권을 사더라라고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재밌는 게 이게 확실히 입문서보다는 과학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도 베르누이의 법칙이라든지 해서 이 정말 과학의 전형적인 물리의 법칙 같은 것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나랑은 살면서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던 어떤 물리 법칙들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박을 내가 이렇게 역학적으로 저 공이 어떻게 룰렛을 돌아서 이렇게 돌면 조기를 터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당구를 칠 때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면은 내기 당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카지노에서도 저 공이 어떻게 돌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발한 과학자들이 사실 옛날에 꽤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번 돈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거 자체로 역학을 이제 카오스의 이론이라는 거를 하게 된 거는 과학의 뜻밖의 어떤 산물이긴 하지만 이 많은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못 땄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예측할 수가 없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될 수 없고 정말로 천체의 움직임을 다 알아냈던 그런 뉴턴조차도 사실 본인의 건재산을 주식 한 방에 다 날릴 것처럼 천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이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회사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의 어떤 흐름 같은 걸로 하는 거고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예측하면 그 예측대로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해요. 해보면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뭐 증권이 폭락한다 이런 것도 내 생각이 아닌 딴 사람 생각대로 해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 생각처럼 했을 때는 설사 그게 안 맞아 떨어져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악재가 다 겹쳐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근데 만약 맞게 되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되게 되지만 나 홀로 실제로 다른 예언을 했다가 안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이제 바보가 되는 거고 맞아 떨어져도 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확률이 있어서 이렇게 이성적일 때조차도 남들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게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거짓말쟁이 패러독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크레타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난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장인가?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면서 거짓말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자체도 틀린 말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또 진짜 거짓말장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런 명제들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도 맞을 수 없는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챕터가 오히려 이제 2에서 우연히 만든 세상 그래서 우리 인류는 우연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잠자리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잠자리가 공룡이 있었던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거라고 하는 거랑 잠자리가 그렇게 조그만 보여도 실제로는 시속 40k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와 비행의 스킬이나 이런 게 정말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잠자리가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거의 몸이 1m까지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대기나 이런 게 틀렸던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화에서 나오는 거인족이나 이런 게 실제로 거의 모든 지금 생명체들이 다 옛날에는 다 훨씬 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진 거라서 공룡도 사실 꼭 멸종했다기보다는 공룡이 지금의 새라고 이렇게 보는 게 요즘에 또 그거라고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지구 자체의 생명 현상에 의해서 기후가 바뀌면서 그렇게 이 생명체가 바뀌어온 거. 또 파리를 보면 되게 안쓰럽고 제가 뭘 할 수 있으랴 싶지만 파리는 사실 잠자리보다 훨씬 더 이후에 1억 년 전에야 처음 나온 훨씬 더 진화해서 우리와 가까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생명들이 아주 우연히 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달에 이기적 유전자도 했었었는데 맨 처음에 다윈이나 라마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안 발달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유전자가 어느 날 변형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변형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쪽 나쁜 쪽이 없고 아무 목적 없이 가다가 어느 것이 처음에는 그게 기형이지만 잘 적응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이 책을 다 읽기도 굉장히 재밌고 소제목들만 봐도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우월함을 이기는 우연한 승리라고 해서 더 잘난 놈보다 더 많은 놈이 이긴다 라고 하는 소제목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광고나 산업이나 이런 것도 세계 1위 모든 점유율 1위 상품은 광고 1위 기업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죠. 애플이 한창 세계 1위 할 때
삼성이 세계 1위인데 모터르 광고를 그렇게 하나? 전 세계 어느 에어포트에 가도 다 삼성 광고가 있죠. 도대체 이미 다 아는데 왜 하나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본 것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많이 본 게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컴퓨터 자판, 그 타자기 자판에 대한 것도 맨 처음에 이 자주 쓰는 단어가 손가락에 얽히지 않게 쿼티 자판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 쿼티 자판보다 훨씬 더 치기도 쉽고 이런 것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게 사람들의 대세가 돼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더 불합리하지만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사람들한테 된 거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룡이 종말을 맞고 어떤 것은 또 다시 자연계에서 채택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순전히 우연에 따른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로 재밌어요. 그리고 뭐 육아에 대한 것도 한때는 굉장히 내가 뭐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막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는 꼭 그거랑은 맞지도 않는다. 쌍둥이가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을 때 실제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비슷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IQ가 135 이상 되는 상위 1%의 아주 지능이 높은 친구들을 수십 년 동안 했을 때 친구들이 꼭 뭐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다 다르고 다양하게 살고 있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아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우스가 처음에 어렸을 때 수학을 잘했을 때 우연히 공작이 그거를 알게 되고 공작이 후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 가우스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 7년 전쟁 하느라 귀족들이 관심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가우스라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인류에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을 텐데,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우연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어디 가우스뿐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뭐 히틀러가 그때 방세를 내기만 했어도 기타 등등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예외 없이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서도 지능 반, 환경 반 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여러 요소들이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애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뭐 아무렇게나 애를 키우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는 부모의 할 도리를 다 할 뿐이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사실 부모의 그거와는 굉장히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183페이지 보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를 롤모델로 삼지 않는다.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또래를 롤모델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를 배울 때도 아이들이 이민을 가서 그 이민자 말을 훨씬 더 잘 배우는 이유는 또래가 아이들에게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뭐 청소년이나 20대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충고를 해도 절대 듣질 않고, 저건 친구의 탈을 쓴 적군인데 어떻게 저 말에 넘어갈 수 있나 싶어도 아이들은 그 또래가 훨씬 더 중요한 멘토고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우리가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꼭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188페이지에 보면 아이들과 부모가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보살펴 주기는 하되 뭐든지 용납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 어떤 동양적으로 무조건 군자니까 뭐 참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꼭 좋지는 않다는 게 이게 다 증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아랍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 자녀에게 자기 자신이 해주도록 하고, 하지만 자녀를 여러분과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어제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되게 생명이 뒷걸음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랑에 그 다음에 푹 빠지는 거, 이건 정말 운명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지 하는 이 사랑에 어떻게 빠지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적혀 있으니까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몇 페이지였는데 정말로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리고 우연히 두려운 사람들 이런 거에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건 다 어떤 뭐 때문에 벌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게 본래 그렇게 이렇게 규정 짓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옛날 피타고라스 때서부터 뉴턴을 거쳐서 인간이 뭔가를 계속 규정 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 거기서 뭐 우리 뇌가 어떻게 그거에 가능한가 해서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우연을 보고 그거를 규칙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206페이지에 보면 도파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도파민도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 도파민이 아주 핫하죠. 이 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이 도파민은 최소한 3가지 기능이 있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신호해주고, 또 주의 집중과 유쾌한 흥분의 감정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감정을 배우도록 한다. 음식을 먹을 거라도 아무리 맛있었던 음식도 맨날 먹으면 맛이 없고 불쾌해지는데, 새로운 맛은 너무 기분이 좋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뇌에서 새로운 걸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봤을 때 뭐 개그 같은 거 할 때 어떤 반전 그런 게 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라고 해서 이 도파민을 뇌의 걸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우연에서 자꾸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질서를 찾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도 뭐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농구에서도 연속해서 골을 넣는 사람들을 이제 핫핸드, 뜨거운 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패스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계속 수익률이 높았던 거에 하면 떨어진다. 결국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결과를 내셨다면 그 다음에 결과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해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터널 시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216페이지에 그런 것도 하고, 재밌는 게 이거 있어요. 디테일할수록 더 믿게 된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나, 또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만드나라고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양복 색깔, 뭐 무슨 숫자 몇 개, 뭐 몇천, 몇백, 몇십 개 아주 숫자를 쓰면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16세기에 지구상에는 740명의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정말 의심 없이 다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도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항상 뭐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되게 우연을 싫어하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이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227페이지에 많이 하죠. 그래서 우주의 소원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막 진짜 이거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선택적 인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친구 생각을 사실 꽤 종종 하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친구 생각도 하고 선생님 생각도 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면 이게 텔레파시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진 않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벌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보면 너무 끔찍한데, 본래는 좀 거짓말로 이렇게 정신병자 행세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영화가 나오기 한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일부러 꾀병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꾀병 환자라는 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한 명도 받아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밝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꾀병 환자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3개월 동안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꾀병 환자라고 걸러냈는데, 실제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그 중에 40명 정도가 꾀병이라고 그 의사들이 속아냈는데, 여기 심리학자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틀을 갖고 그런 색안경을 끼고 하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꿈이 맞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10,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인데, 우리는 맨날 그 사람 개개의 어떤 삶에서 일어난 사람들 어떤 상황을 계속 꾸기 때문에 당연히 1만 번에 한 번 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뇌와 우뇌의 기능도 아주 재미있게 있고, 특별히 우뇌가 이렇게 연결짓기를 좋아하고 좌뇌는 조금 더 순진하다, 이런 표현도 재밌었어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찾아나가는 거를 보통 생존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내가 극복해내나 하는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거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모독이다, 모든 게 다 신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인데 우연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의미 있고요. 24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은 동화가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재미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점검 가능한 사실 아니면 뭐 환상의 영역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미에서도 개미들도 생각을 한다. 우리 생각에는 개미한테 뇌가 있어봐야 무슨 뇌가 있어서 그걸 하겠냐 하지만 개미들도 앞에 있는 상대편 개미와 이 마주친 숫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싸워도 되겠다 안 싸워도 되겠다를 그 숫자를 보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개미들도 이길 싸움만 한다. 그래서 개미에 대한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이제 나오게 돼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경영에 대한 것, 또 에이즈에 걸렸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완벽히 안전한 곳은 감옥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안전 염려증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보험 같은 것들이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괴하거나 끔찍한 거에 훨씬 더 생각이 매몰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이제 200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인데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아주 극소수의 소 때문에 유럽에서도 200만 마리의 소를 도살시켰고 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30개국에서 미국산 소를 중단시켜서 수출 시장의 3분의 2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광우병 희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고 독일에서만 알코올로 4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9.11 사태도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프긴 하지만 9.11 사태 2001년에 교통사고로 그 14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담배로만도 1년에 독일에서만 11만 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거의 한 명도 죽지 않은 광우병에 대한 그런 강렬한 인상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체감하는 안전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는 그런 것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결국 이제 그런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가 진짜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과 멀지도 않고 2000년 11월 11일에 이 오스트리아의 그 올라가는 리프트에서 아주 작은 온풍기를 하나 틀어놓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되는데 3년을 끌었던 곳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고로 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무죄가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 기계 하나는 전부 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고장 없이 운행됐었고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 제일 의미 있었던 말은 290페이지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실수와 치명적인 실수는 그 실수가 어떤 연관 관계에서 발생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풍기도 좋았고 뭐 모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계들은 다 안전했지만 이게 서로 연관 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다 벌어지면서 이런 정말 끔찍한 150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연관관계를 잘 봐야 되고 이거를 이제 시스템 붕괴라고 한다. 뭐 2000년에 샤를 드골 이 비행기에서도 아주 자그만 그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것 때문에 109명의 승객이 모두 다 죽는 그런 사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좀 배울 거는 우리 우주정거장에 실제로 지금도 386 컴퓨터를 쓴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이 모든 우주선은 컴퓨터에 의해서 되는데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새로 되는 컴퓨터일수록 훨씬 더 기능이 많고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기능이 적고 훨씬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검증된 386 컴퓨터를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77년에 라스팔마스 공항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미국 비행기하고 네덜란드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이제 회항을 하게 되었었는데 회항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다들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항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하자고 했으나 너무나 이 사람들이 다 베테랑 비행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했다가 정말 58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안전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불안을 늘 느끼는 상태가 사실 나쁘지 않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해서 307페이지 맨 마지막 말로 약간 불행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 우리 인생이 이제 뭔가 잘 돌아가는데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래서 뭐 부원들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도대체 언제나 우리 부원들은 좀 제대로 일이 잘 돌아갈까? 도대체 우리 뭐 부부관계든 가족이든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좀 마음 맞춰서 뭐가 될까 싶어도
그때가 안전하고 감사할 때다. 뭔가 이게 딱 됐다라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살아날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수를 저지르는 용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뭐 면접이나 뭐 무슨 환자 카테고리를 나눌 때도 막 의사나 이런 면접관이 막 복잡한 주관적인 생각보다 왜 AI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니까 그런 거라서 이 단순함이라는 게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321페이지의 중간에도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하이에크는 왜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더 나은가 하는 그 이유로 시장 경제는 단계적으로 더듬거리면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근데 계획 경제는 마스터 플랜을 확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착착 가는 순간 큰 재앙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꼭 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듬거리면서 나간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가가 하도 맨날 이제 그 정책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이 아데나워한테 왜 이렇게 맨날 견해를 바꾸냐고 하니까 그 아데나워의 말이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뱉은 말에 어떻든 하고 나면은 왠지 그 말을 이제 중간에 사실 자기도 내가 좀 약간 그때 잘못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번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밀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수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믿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해결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우연이라고 하는 거를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배움을 얻는 기회가 되면 된다라고 해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엑스레이도 사실 그 전에 니콜라 테슬라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렌트겐보다 먼저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새로운 광선이라고 별로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움이라는 거를 알아내는 렌트겐이 제1의 노벨 물리학상을 탔다라고 하는 그런 뭐 수도 없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우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324페이지에 보면 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어서도 우리가 보통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를 워렌 버핏의 말로만 군가옥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미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돈을 하나의 배에만 맡기지 않으리, 한 곳에 맡기지 않으리, 나의 전 재산을 올해의 행운에만 걸지 않으리, 그러면 나의 사업은 나를 울리지 않으리니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한쪽에 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폭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샤일록에게 살점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된다는 거에서,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영리하게 생각하고 해도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연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 우연을 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에서 또 새로운 기회로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과학 교양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있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걸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 어느 소제목을 열어서 그냥 그 페이지만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가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런 거 알면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빠 저렇게 똑똑해, 우리 엄마 모르는 게 없는데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쓸모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